시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세킨이라는 제품 아십니까? 강아지 관절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양이도 물론 있습니다. 미국의 애니멀 닥터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젊었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복용하면 더더욱 좋은 강아지 관절 비타민입니다. 라니맘닷컴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정말 좋은 제품, 맛도 좋아서 강아지들이 정말 잘 먹습니다. 대용량 제품으로 준비됐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꼭 먹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방송사들이 트럼프의 오늘 기자회견을 중계하다가 허위 주장이라면서 방송을 중간에 끊어버린 겁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 5분여가 지나자 ABC와 MBC, CBS 등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백악관 중계를 멈춰버립니다. And we have to interrupt here because the president has made a number of false statements. They're making a lot of, frankly, false accusations, baseless claims, and that's not being partisan. 미국 시간으로 저녁 6시 30분 메인 뉴스가 진행되는 시간이었는데 대통령의 중계는 끊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버린 겁니다. CNN은 16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을 끝까지 중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자마자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For what he's saying, just smears about the integrity of vote counting in state after state. When he wins the state, true, it's ugly, it's frankly pathetic. We see him like an obese turtle on his back, flailing in the hot sun, realizing his time is over. 대표적인 친트럼프 방송인 폭스뉴스조차 트럼프 편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주 고정 출연할 정도로 애정을 보였던 폭스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증거를 제시하라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Did you just say fake ballots? There could be. That's the problem. So just tell us what you know. 트럼프의 무더기 소송 예고에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 의원들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민 롬니 상원 의원은 마지막 한 표까지 개표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비판했고 전현직 주지사들도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는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트럼프의 불복 의지를 꺾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시사모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시사모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빛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급 하강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내일과 모레 비가 올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지고요. 감기 독감 환자가 급상승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옷 따스하게 입으시고요. 충분히 물 섭취하시고요. 비타민C 많이 드시면서 이번 주말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선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점점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를 놓치면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데요. 펜실베니아 지역에서도 바이든 후보 막판 역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백악관을 선거날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특별조사국 OSC가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악관은 연방법에 근거해서 선거 캠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이 백악관을 이 재선 선거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용했다고 하네요. 점점 힘들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후보들 점점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미셸 박, 영킴, 최석호 의원 점점점 유력하게 당선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데이브 민 의원도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는 지금 펜실베니아 95% 개표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트럼프의 역전에 성공했고요. 조지아주에서도 99%의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곧 선거인단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 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것 생방송에 확 중단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CNN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팍스뉴스조차도 정말 들을 가치가 없는, CNN의 그 평가는 더 극단적이었거든요. 들을 가치가 없는, 더불어서 계속해서 선거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트럼프 측에 근거를 제시해라 라고 하는데,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군요.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지질한 모습 그만 보이고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그 민경욱 의원하고 좀 액션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10월의 실업률이 6.9%로 일단 앞자리가 7에서 6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자리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자리 64만 개의 증가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물 경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실업률의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의 수치가 이야기해 주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민생에서, 시장 경제에서 느끼는 거는 큰 갭이 차지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겨울 잘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네요. 그쵸? 여기에 대한 해법은 다자 협력만이 해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다자 협력만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단지 트럼프와 시진핑의 개인적인 사적인 걸 넘어서 엄청난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전처럼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의 마이웨이의 모습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폐쇄기 짙은 가운데서 내년 1월 20일이 정권 이양인 날이거든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 그 기간 동안 한 2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FBI 국장을 해임하고, 어찌됐든 이번 선거에서 자신에 대해서 반대적인 모습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진 이들을 다 해임하겠다라고 하는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보도가 나왔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트럼프는 대통령병 환자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게 되면 4년 후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쯤 되면 정말 대통령병 환자지요. 본인이 대통령을 참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을 또 까니까 구독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떠나는 분들 계시는데,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바이든 정당이 아닙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잘못하면 들이다 까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최소한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한국인, 같은 한국인으로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아무리 외치고 써 내려가도 38%에 해당하는 글들이 가림막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분명히 밝혔죠.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 가짜뉴스에 대한 것들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38%나 저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전에 힐러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이참에 완전히 져서 트럼프의 완전히 좀 나갔으면 좋겠다. 원래 트럼프는 여러분 공화당의 주류가 아닌 거 아시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한테 좀 유리한 보도도 가끔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사전 용지들이 없어진다든지 분실됐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우편 투표 4천여 장이 지금 분실됐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 4,000장을 한번 애더해 봅시다. 다 트럼프 표라고 하고 그래도 뒤집어지면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하겠지만 그래도 턱없이 모자르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정하고 본인이 그토록 미국을 위대하게 라고 하는 거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지금 미국 풍지 박살 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망치는 살이 도에 넘치는 모습입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국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에스퍼거든요. 트럼프가 자르기 전에 내가 먼저 사표 내겠다라고 사직서 준비하고 다닌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FBI 국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트럼프에 줄댔다가 지금 트럼프가 거의 이제는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각근 풀린 이제는 사실 뭐 썩은 동아줄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정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는 항상 마지막에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권력층에 있을 때는 많은 이들이 아부하고 줄을 대고 딸랑딸랑 거리지만 사실 저렇게 되게 되면은요 금세 등을 돌리고 제2의 권력 쪽으로 우르르 몰리는 게 정치 세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예, 저도 한때 그쪽에서 조금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약간 결혼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는 더더욱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지지 세력 그 다음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액션이기 때문에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런 혼돈을 저는 곧 정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대표도 저랑 비슷한 인터뷰를 했네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민주주의의 기틀 자체를 흔드는 어떤 액션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요. 이 겨울을 틈타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비가 오고 LA 쪽입니다. 기온이 급 하강되면 독감 감기 환자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점점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점점 깜짝 놀랐네요. 코로나의 확산세가 지금의 1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에 잠도 안 자고 분노의 트위터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요. 합법적인 표로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합법적인 표로는 내가 이겼고 바이든은 불법적인 표로는 바이든이 이겼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뭐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근거와 자료 제시가 불명확하면 법정에서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밤에 저렇게 잠을 못 주무시면 건강에 해로운데 라리맘닷컴에서 판매하는 슬립웰 잠이 잘 오는 수면 비타민 한 통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시내에 SM 아시죠? 이수만 회장이 있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옛날에 H.O.T부터 시작해서 뭐 보아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가 LA 시내에 생긴다고 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 SMT LA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하태경 의원 트럼프 정신 좀 차리고 품격 좀 지켜라. 정신 좀 차리고 품격 좀 지켜라.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쵸 이번 선거에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닌 민경욱 씨
지금 백악관 앞에 가서 자꾸 피켓 시위하고 있죠. 한국의 부정 총선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트럼프가 지니까는 트럼프야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예전에 그래도 그 메인 뉴스의 앵커까지 지내는 양반의 머릿속이 저렇게 꼴통이라는 사실이 참 저는 답답합니다. 물론 앵커는 사실 써주는 원고를 읽는 위치이긴 하지만요. 참 답답하네요. 허리케인이 휩쓴 중남미 지역, 지금 피해가 눈덩이처럼 일어나고 있네요. 과테말라 산사태로 최소 50명이 또 숨지고 있고요. 온두라스, 파나마 등서도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지금 7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선의 혼돈 속에서도 연준이 제로금리를 동결시키고요. 경제활동은 여전히 저조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연준이 지금 유일한 희망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유지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지금 큰일 나죠. 연준이 지금 유일한 희망으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에 금값 $50가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WTI 국제유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브라질의 대통령, 내년 1월 20일까지는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누가 뭐랍니까? 내년 1월 20일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거는 맞지만 그 이후의 대통령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크렘린궁, 러시아는 개표 혼전에 대해서 논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섣불리 액션을 취했다가, 그쵸, 그거는 사실 경솔한 행동이죠. 경솔한 행동. 한국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가수 홍진영 씨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 모두 반납하겠다라고. 10년도 넘은 부분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10년도 넘은 홍진영 씨의 석사,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이다, 표절이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반박을 하다가 그냥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진영 씨 아버지가 그 학교의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석사에서 2편의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을 쓸 때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는 풋노트라 그러죠. 각주, 미주, 각주를 꼭 달아야 되는데, 각주 없이 그냥 자기 얘기처럼 쓴 논문들은 사실 과거에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수작업으로. 근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내는데 무려 70몇 프로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좀 씁쓸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형돈 씨 5년 전에 공황장애로 되게 힘들어서 무한도전도 하차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지금 다시금 심해져서 또 방송을 잠시 두겠다고 하네요. 여러분, 공황장애 환자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한때 공황장애를 조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강인한 의지와 함께 하는 이들이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꼭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박명수 씨도 지금 수면제 복용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은 스트레스를 운동이라든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일단은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국뉴스 이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 히사모에서 축하드리고요. 주말에도 무탈이 없으면 안 되죠. 탈이 없는 게 무탈이니까. 아무튼 주말에도 무탈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말 뉴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격전지인 조지아주에서 역전에 성공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연방대법원에서 가리겠다며 선거 불복을 예고했습니다. 패자가 승복하고 승자가 연설하는 미국 대선의 전통을 이번에는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로 오히려 미국의 분열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만에 가장 많은 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대중교통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시베리아의 여름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음 속에서 잠자고 있는 병원체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개표 나흘째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자의 승복 연설은 이번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혼돈의 선거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양극으로 갈라진 미국 사회의 틈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그 틈을 메우는 게 당선자의 첫 숙제입니다. 오늘 9시 뉴스 먼저 워싱턴으로 갑니다.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바이든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확보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김나라 기자입니다. 미국의 선택은 바이든 후보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바이든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seeing the path to his re-election narrow. CNN이 집계한 선거인단 수는 바이든 253명, 트럼프 213명입니다. AP통신은 바이든이 264명을 확보했다고 집계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이 선거인단 6명만 더 얻어내면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막판 승부처는 선거인단 16명이 걸려있는 조지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아성입니다. 개표 초반 바이든이 한참 뒤졌지만 결국 이곳에서도 역전했습니다. 바이든이 여기서 이기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를 충분히 확보하게 됩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도 개표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격차를 불과 0.3%포인트 차로 좁히며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We continue to feel, Senator and I, we continue to feel very good about where things stand. We have no doub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Senator Harris and I will be declared the winners. 미국 대선 개표 전례 없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하루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개표 결과에서 특히 보수의 텃밭인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바이든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애리조나는 개표 내내 앞섰고 조지아에서는 개표 나흘째 트럼프 후보에 역전했습니다. 이 두 지역 판세 김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new leader in Georgia is Joe Biden by 917 votes. 선거인단 16명이 걸려있는 미국 남부 조지아. 한때 13%포인트 넘게 뒤졌던 바이든 후보가 개표 나흘째에 트럼프 후보를 제친 겁니다. 득표율은 양 후보가 여전히 49.4%로 동률입니다. 이 추세로 개표가 마무리되면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조지아에서 민주당 후보 승리가 됩니다. We're feeling good about where we are, and we're still in the game in Georgia, although that's not what we exp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바이든 후보 득표가 자신을 따라붙자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우편 투표 접수 시한을 넘긴 표가 유효표로 계산될 수 있다는 의혹인데 조지아주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불복해 이 3심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득표율 격차가 줄고 있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에서도 줄곧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 90%가 넘은 가운데 트럼프 후보와 1.6%포인트 47,000표 차이입니다. 친트럼프 성향 폭스뉴스조차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열세로 기울자 트럼프 지지자들은 개표소에 몰려와 항의할 정도로 결과가 예상 바뀝니다. They're talking about count the vote, stop the vote, that they want Trump.
a lot of flags being waved, Trump flags. 보수 텃밭에서의 예상박 선전으로 펜실베이니아 등의 결과 상관없이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개표 과정을 문제 삼아 무더기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앞에 나가 있는 서지영 특파원 연결해 현지 상황 알아보죠. 서 특파원, 각 주의 1심 법원에서 트럼프 쪽 소송을 잇따라 기각했네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각 주별 기각 사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에서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미시간주 법원에선 이미 개표가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뒤늦게 소송이 제기됐다며 기각을 했고, 조지아주에선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 법원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캠프 측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투표만 집계가 됐다면 자신이 쉽게 이기는 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편 투표를 불법 투표로 몰아가면서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연방대법원에서 가리겠다면서 선거 불복을 예고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re's tremendous litigation going on, and this is a case where they're trying to steal an election. They're trying to rig an election, and we can't let that happen.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소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공화당도 같은 입장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투표가 마지막까지 개표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전현직 주지사들도 만약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조차도 우편 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불법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냉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소통수단으로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죠. 개표 중단 소송, 재검표 요구 등의 주장을 쏟아냈는데 트위터는 트럼프의 게시물 40% 정도를 가림막 처리 등으로 제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바이든 후보는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전반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는데 이때 의전은 대통령 당선인에 준하는 것이었다고 바이든 후보 캠프 측은 설명했습니다. 델라웨어 현지 연결합니다. 금치랑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바이든 후보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영상 메시지를 발표해서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표가 모두 끝나면 승자로 선언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고, 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곧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모두 침착해달라, 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습니다. 어제 사실상의 대선 승리 선언에 이어 나온 발언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직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브리핑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미 당선인의 행보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이든 후보 측은 어떤 기관으로 브리핑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나 당선인에 준해서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바이든 후보에 대한 의전은 당선인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공식 개설하고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예, 축은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개표를 둘러싼 지지자들 사이의 대립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 충돌도 있는데요. 개표 결과가 특히 주목되는 펜실베니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이 펜실베니아 개표 결과에 미국 유권자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도 진행 중이죠. 네, 바이든 후보가 현재 맹추격 중이긴 합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표들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우편 투표분인데다가 민주당 지지층 두터운 이곳 필라델피아 그리고 피츠버그 등 대도시표가 많이 남아있어서 미국 언론들은 이곳 펜실베니아 역시 바이든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개표 절차 놓고 두 후보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양측 지지자들도 서로 다른 시위를 벌이고 있죠. 네, 이곳 필라델피아에서도 어젯밤 늦게까지 시위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모든 표는 끝까지 개표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개표를 중단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결판 내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제 시위 현장을 저희 취재진도 가서 지켜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지지자들은 시위라기보다는 마치 축제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자녀 대동아 시민들도 많았고요. 일부 시위대는 승리를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맞은편에 속속 모여들어 개표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분들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And I feel like no matter what Trump does or how many efforts or his legislation or anything else, nothing will stop him from winning. I feel that his foreign policy is keeping America safe. I like what he did with Israel. I like what he did with China paying their fair share of import taxes. 네, 이런 갈등과 시위 과열될까봐 우려되는데요. 네,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사실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바이든 지지 시위대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됐고요. 애리조나 등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양쪽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공정한 개표를 거세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접전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뒤에도 둘로 나눠진 표심을 합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그럼 개표가 일단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 과정은 순탄할까요?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 문턱에 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소송 카드를 꺼낸 만큼 최악의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 두 후보 모두 이미 사실상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체 언제 누구를 축하하면 되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는 미 대통령 당선자 축하 인사를 언제 하면 좋을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한 중국 대사는 누가 되든 협력하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절차 짚어볼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개 주에 개표 중단 소송을 냈거나 내겠다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모두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위를 보이다가 바이든 후보가 거의 따라잡았거나 오히려 뒤집은 주들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다음 달 14일 형식적이지만 최종 투표로 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전 때문에 이 선거인단조차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승리 후보 측의 선거인단 명부를 주의회에 내고 주의회는 이를 연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이 선거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른 선거인단 명부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미 연방법을 볼게요. 미국 모든 주에서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이렇게 소송이 길어져서 일부 주가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인단 과반 확보 못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엔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일반 국민이나 선거인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는데 대통령은 하원에서 뽑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습니다. 하원 의원 수는 주별 인구에 따라 다른데 이런 상황에선 주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 대표 50명 중에서 26명의 마음만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가까스로 선거인단이 꾸려졌는데도 트럼프와 바이든 측에서 각각 269명씩 동수가 나와도 이 하원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상하원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선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1월 20일까지 지속되면 80살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의원과 의장직을 내놓고 대통령직을 대항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경우가 미 대선 역사상 최악의 상황,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대로면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패자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를 통해 분열된 미국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선거 뒤를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은규 특파원, 패자가 승복하고 이후에 승자가 연설하는 미국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 이번엔 보기 힘들겠죠? 현재 불리한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 이대로 패해도 승복할 듯 없어 보입니다. 선거를 훔쳐갔다, 사기 선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통령 만든 미국의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패배 선언하는 거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건 정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미국에서 이러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최고의 정치 시스템이라 자랑하고,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예외적인 나라라는 자부심이 넘칩니다. 그런 미국의 이런 모습 외부에서 지켜보는 이들도, 미국인들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선거 제도 자체가 문제 있다는 분석도 있죠. 타협은 미국의 정치 전통입니다. 다양한 인종, 문화가 섞인 미국에서 제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제가 바로 타협입니다. 그 타협의 전통이 있기에 복잡해서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엉성해 보이기까지 한 선거제도가 유지돼 왔습니다. 지방자치인 이 선거제도, 미국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분열의 시대엔 그 허약함이 이번처럼 개표만 나흘이 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거하면서 치고받고 난입하고 체포되고 총 들고 나오는 난장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분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시대에 더 날카로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그 전부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시대부터 깊어졌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상당합니다. 어느 나라나 분열은 있지만 아플 정도면 문제 있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지금 분열로 아파 보입니다. 타협 없고 폭력은 일상이다시피 합니다. 해결은커녕 이용하고 조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표만 나흘째 그 시간, 미국의 고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되든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내년 1월에 취임한다면 78살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73세 재선된 레이건보다도 많은 나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더라도 내년에 74시 되니까 역시 최고령 기록입니다. 다음으로는 투표율, 기록적입니다. 사전투표만 1억 명가량 했고 잠정 집계된 총투표율은 66.9%인데 지난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을 이긴 첫 전직 부통령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선에 실패한 건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 이렇게 3명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면 4번째가 됩니다.